남편이랑 떡이나 치라며 여성 삼성 군단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을 퍼부은 대대장.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뛰던 중령이 그 자리에서 계급장을 떼이고 훈련병으로 강등되어 흙바닥을 구르게 되는 처절한 굴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겨울은 유독 매섭다. 임진강에서 피어오른 물 한 개가 영하 15도의 추위와 만나 서리꽃을 피우는 새벽 강바람은 살을 애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자유로의 끝자락 민간인 통제구역 너머에 위치한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관할구역은 긴장감이 감도는 땅이었다. 이른 아침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인근의 외진 국도변에 허름한 시외버스 한 대가 섰다. 버스에서 내린 한 중년 여성은 목도리를 코까지 칭칭 감고 있었다. 빛바랜 등산용 패딩 점퍼에 흙 묻은 등산화,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를 든 모습은 영락없이 인근 파주 장단콩 마을에 일하러 가는 촌부였다. 그녀의 이름은 천명주. 대한민국 육군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제1군단장, 별셋을 단 중장이었다. 천명주는 수행 비서도 없이 홀로 이곳을 찾았다. 최근 사령부로 투서가 한 통 날아들었기 때문이다. 독수리 대대의 병사들이 지휘관의 사적인 욕심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감찰실을 시켜 조사할 수도 있었지만 천명주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보고서라는 종이 조각에는 담기지 않는 병사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지휘관의 책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민통선 초소 근처에 위치한 임진강 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은 군인 가족들의 면회 장소이자 인근 대민 지원을 나온 병사들이 잠시 몸을 녹이는 휴게소였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휴게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훈훈한 온기와 함께 라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천명주는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식당 안에는 외박을 나온 듯한 병사 서너 명이 텔레비전을 보며 국밥을 먹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야, 김상병. 대대장님이 이번에 또 공사시킨다면서. 국밥을 뜨던 일병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대대 본청 앞에 연못한다더라. 군단장님 오신다고 조경 꾸민다나 뭐라나. 이 엄동설안에 땅 파다가 곡괭이 자루 다 부러지게 생겼어. 미친 거 아니냐? 저번에는 멀쩡한 보도블록 다 뒤집더니. 우리 내복도 다 떨어져서 구멍 숭숭 뚫렸는데 연못 팔도는 있나 봐. 천명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자신의 방문을 대비해 보여주기식 공사를, 그것도 병사들의 휴식을 뺏어가며 시키고 있다니. 그녀가 투서를 받고 우려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어르신 주문하시겠어요? 주방에서 나온 아주머니가 물었다. 천명주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메뉴판을 보았다. 날이 차네요. 여기 가래떡 구이 하나랑 따뜻한 꿀차 한 잔 주세요. 아이고, 이 추운 날 어디서 오셨대? 금방 구워드릴게요. 잠시 후 노릇하게 구워진 가래떡과 조청, 그리고 김이 나는 꿀차가 나왔다. 천명주는 떡을 조청에 찍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쫄깃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듯 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군용 지프차 한 대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쾅! 휴게소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전투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찬 바람이 훅 들어오자 밥을 먹던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 기립했다. 충성! 병사들의 경례 소리가 식당을 울렸다. 들어온 사람은 독수리 대대장 마덕팔 중령이었다. 그의 군화는 진흙 하나 묻지 않고 반짝였고 다림질이 잘된 전투복은 빳빳하게 각이 잡혀 있었다. 뒤따라 들어온 작전장교와 주임원사는 잔뜩 주눅든 표정이었다.
마덕팔은 병사들의 경례는 본체만체하고 식당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야, 주인장. 여기 쌍화차 대령해. 잔 많이 띄워서. 그는 의자를 발로 툭 차서 빼내더니 거만하게 앉았다. 흙 묻은 군화를 식탁 다리에 문지르는 모습이 천명주의 눈에 들어왔다. 주임원사, 너 오늘 작업 인원 제대로 체크했어? 연못 파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 군단장님 오시기 전까지 완공 못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오달수 원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대대장님, 땅이 너무 얼어서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동상 환자가 늘어나서 의무대 갈 인원도 부족합니다. 조금만 일정을 늦추시면. 이 답답한 양반아. 정신력 문제야, 정신력. 요즘 애들이 빠져가지고 추위 좀 탄다고 엄살은. 야, 그냥 밤샘 작업시켜. 조명탄 터뜨리고 하라고 해. 마덕팔의 고함에 식당 안에 있던 병사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밥알만 세고 있었다. 천명주는 떡을 씹던 입을 멈췄다.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저자는 지휘관이 아니다. 계급장을 단 깡패일 뿐이다. 마덕팔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진급 심사가 코앞인데 보여줄 실적은 부족하고 부하들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뜨거운 쌍화차를 후루룩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구석 자리에 앉은 천명주가 들어왔다. 남루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떡을 질겅질겅 씹으며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묘하게 거슬렸다. 보통 민간인이라면 대대장이 들어오면 눈을 피하거나 쭈뼛거리기 마련인데 저 여자는 마치 자신을 품평하듯 응시하고 있었다. 어이, 거기 아줌마. 마덕팔이 턱짓으로 천명주를 가리켰다. 뭘 그렇게 꼬라봐? 군인 처음 봐? 천명주는 조용히 꿀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군인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시끄러운 군인은 처음 봐서 그럽니다. 공공장소인데 목소리 좀 낮추시지요. 순간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다. 오달수 원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파주 바닥에서 마덕팔의 성질을 건드려서 무사한 사람은 없었다. 마덕팔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감히 민간인, 그것도 촌구석 아줌마가 대대장에게 훈계를 하다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천명주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허 참나. 세상이 말세네.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가 감히 국군 장교한테 훈장질이야?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가 자신의 가슴팍에 달린 무궁화 2개, 중령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천명주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알지요. 중령. 대대장 아닙니까? 그런데 계급장이 벼슬입니까? 병사들 밥 먹는 곳에서 행패나 부리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이 여편네가 돌았나? 마덕팔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천명주가 먹고 있던 떡 접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꿀이 발린 가래떡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아이고 아까워라. 천명주는 바닥에 떨어진 떡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마덕팔을 더욱 자극했다. 야, 이 아줌마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서 떡이나 처먹고 있어?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남편이랑 떡이나 칠 것이지 어디서 재수 없게. 선을 넘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성희롱이자 인격살인이었다. 식당 구석의 병사들이 주먹을 꽉 쥐었다. 오달수 원사가 기겁하며 달려와 마덕팔을 말렸다. 대대장님, 참으십시오. 민간인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나? 저 여편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남편 밥상이나 차려줄 것이지 주제도 모르고. 천명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키는 마덕팔보다 작았지만 그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태산처럼 거대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불꽃이 일렁였다. 방금
뭐라고 했나? 낮게 깔린 목소리에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남편이랑 떡이나 치라고. 자네 어머니에게도 자네 아내에게도 그따위 말을 뱉을 수 있나? 이 아줌마가 끝까지. 마덕팔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천명주의 패딩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찍 소리와 함께 낡은 옷감이 찢어졌다. 너 오늘 임자 잘못 만났어. 내가 너 공무집행 방해랑 군 모독죄로 콩밥 먹여줄 테니까 기다려. 어딜 감히 여자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딱 그 꼴이네. 천명주는 멱살이 잡힌 채로 마덕팔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마덕팔 중령. 그 손 놓게. 그리고 기억하게. 자네는 지금 자네 군 생활의 명줄을 스스로 끊었어. 뭐?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너 간첩이냐? 잘 걸렸다. 기무대에 넘겨버릴 테니까. 마덕팔이 주먹을 치켜든 순간이었다. 우르릉, 쾅. 식당 밖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단순한 차량 소리가 아니었다. 하늘을 찢을 듯한 헬기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검은 세단과 헌병 차량이 식당 앞마당을 포위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마덕팔이 당황하여 잡고 있던 멱살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다. 식당 문이 박살날 듯 열리고 완전 무장을 한 헌병 특수임무대가 들이닥쳤다. 그 뒤로 별 2개가 박힌 성판을 단 전투복 차림의 사내 제1보병 사단장 최일권 소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들어왔다. 군단장님. 최일권 소장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식당을 울렸다. 마덕팔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군단장님? 누가? 어디에? 최 소장은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다 마덕팔에게 멱살을 잡힌 채 서 있는 허름한 차림의 여성을 발견했다. 순간 최 소장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마 중령. 너 지금 누구 멱살을? 최 소장은 비틀거리며 달려와 마덕팔을 있는 힘껏 밀쳐냈다. 이 미친 새끼가. 당장 손 안 놔? 죽고 싶어 환장했어? 마덕팔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왜 사단장님이 저런 촌구석 아줌마 때문에 나를 밀치신단 말인가? 천명주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천천히 정리했다. 찢어진 패딩 사이로 그녀가 입고 있던 야전 상의의 깃이 드러났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가죽 지갑을 꺼냈다. 지갑이 펼쳐지자 그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3개의 은색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 계급장이 드러났다. 제1군단장 중장 천명주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무게감은 천지를 뒤흔들었다. 마덕팔의 입이 턱 빠진 사람처럼 벌어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명 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줌마가, 떡이나 먹던 저 여자가 내 직속 상관의 상관인 군단장이라고. 충성. 제1보병 사단장 소장 최일권. 군단장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최 소장이 각 잡힌 경례를 올리자 뒤따라 들어온 참모들과 헌병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경례했다. 충성. 식당 안의 병사들도 주방의 아주머니도 얼어붙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천명주는 천천히 마덕팔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등산화 굽소리가 마덕팔에게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마덕팔 중령. 사사. 사령관님. 저는. 그게. 마덕팔은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다. 공포로 인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바지가 축축해질 것만 같았다. 자네가 아까 내게 물었지. 남편이랑 떡이나 치라고. 천명주가 허리를 숙여 마덕팔과 눈을 맞췄다.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내 남편은 대한민국이고 내 자식은 여기 있는 50만 장병들이다. 그런데 자네가 내 자식들을 굶기고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밥을 차려주러 왔다. 그런데 자네가 밥상을 엎었더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마덕팔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울부짖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천명주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일어나라. 예. 군인은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는다.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군인이다. 헌병대장. 네. 헌병대장 중령 박성철. 마덕팔 중령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긴급 체포한다. 혐의는 상관 모욕 하극상 그리고 천명주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주변의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직권 남용 및 병사들에 대한 가혹 행위다. 낱낱이 조사해. 10원 한 장 횡령한 것까지 다 찾아내. 알겠습니다. 체포해. 헌병들이 달려들어 마덕팔의 양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마덕팔의 군 생활 종말을 알렸다. 사령관님, 억울합니다. 저는 부대를 위해서 충정으로. 마덕팔이 끌려가며 악을 썼다. 천명주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혀를 찼다. 충정? 자네는 충정이 뭔지 몰라. 내가 자네에게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뼈에 사무치게 가르쳐주마. 기대해도 좋아. 단순한 영창으로는 끝나지 않을 테니까. 마덕팔이 짐짝처럼 헌병차에 실려 사라진 후 천명주는 놀란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많이 무서웠지?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설이 빨갛던 지휘관의 것이 아니었다.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겁에 질린 일병의 뺨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었다. 내 복이 다 떨어졌다고. 내 책임이다. 미안하다. 당장 오늘 안으로 새 피복과 방한 장비가 지급될 거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연못 공사는 당장 중지시킨다. 너희는 땅 팔아온 노예가 아니라 나라 지키러 온 귀한 아들들이다.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별셋 달린 장군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사단장, 넷 군단장님, 대대 병력 전원에게 오늘 특식을 제공해. 그리고 마덕팔의 빈자리는 내가 직접 관리한다. 당분간 이 대대 내가 접수한다. 천명주의 선언에 최 소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군단장이 직접 대대급 부대를 관리하겠다니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리고 마덕팔이 갇힌 영창. 거기가 아니라 훈련소 신병교육대로 보내. 네. 신병교육대 말씀입니까? 그래. 계급장 떼고 훈련병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 정신머리를 뜯어 고치려면 밑바닥부터 다시 구르는 수밖에 없어. 내가 직접 조교로 들어갈 테니까. 천명주의 눈이 장난기 어린 하지만 결연한 빛으로 반짝였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 빠진 군인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지옥의 참교육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제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회색빛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연병장은 얼어붙은 진흙으로 울퉁불퉁했다. 그 차가운 땅 위에 수백 명의 까까머리 청년들이 오와 열을 맞춰 서 있었다. 그들 사이 맨 뒷줄 구석에 유난히 배가 나오고 희끗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남은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중령 마덕팔이라는 명찰 대신 노란색 견출지로 쓴 101번이라는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 전체 차렷. 전방에 함성 3초간 발사. 와! 젊은 훈련병들의 쩌렁쩌렁한 함성 사이로 마덕팔은 뻐끔거리는 붕어처럼 입만 달싹거렸다. 수치심이 전신을 휘감았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지휘봉을 휘두르며 호령하던 대대장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21살짜리 새파란 조교의 눈치를 보며 차가운 바람을 맞고 서 있다니. 어이, 101번 훈련병.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아침 안 먹었습니까? 새까만 헬멧을 눌러 쓴 조교가 마덕팔의 코앞까지 다가와 소리쳤다. 마덕팔의 눈썹이 꿈틀했다. 저 조교 녀석 자신이 대대장이었을 때는 눈도 못 마주치던 놈이었다. 야, 김병장. 너 지금 나한테. 어허. 관등 성명 안 됩니까? 여기가 자네 안방입니까? 엎드려. 조교의 호통에 마덕팔은 반사적으로 움찔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연병장 단상 위로 지프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고 야전 상의를 입은 천명주 군단장이 내렸다. 그녀는 지휘관을 상징하는 지휘봉 대신 교관들이 쓰는 빨간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대대 차렷.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경례 구호 속에서 천명주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는 진흙탕을 저벅저벅 걸어 마덕팔의 앞까지 다가왔다. 101번 훈련병. 천명주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마덕팔은 입술을 깨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너는 지금부터 장교가 아니다. 인간 마덕팔도 아니다. 너는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할 가장 낮은 존재다. 알겠나? 사령관님. 이건 너무 심합니다. 규정에도 없는. 규정? 내가 병사들에게 시킨 그 불법 공사는 규정에 있었나? 내가 병사들 밥값을 떼어먹고 사우나를 간 건 규정에 있었나? 천명주는 조교에게서 확성기를 건네받았다. 전체 훈련병에게 알린다. 오늘부터 제1주차 제식 훈련과 체력 단련을 시작한다. 나는 오늘 특별 교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한다. 열외는 없다. 특히 101번 훈련병, 내가 나고하면 전체 훈련병이 연대 책임을 지고 완전 군장 구보를 실시한다. 내 동기들에게 패 끼치지 마라. 뭐라고요? 마덕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신의 저질 체력으로 20대 청춘들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했다. 게다가 자신이 나고하면 저 어린 것들이 벌을 받는다니. 이것은 자신을 왕따로 만들겠다는 아주 교묘하고 잔인한 처사였다. 굴러. 천명주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진흙탕 위에서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마덕팔은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흙바닥을 뒹굴었다. 튀어나온 배가 바닥에 눌려 숨이 턱턱 막혔다. 몇 번 구르지도 못하고 헉헉거리는 그를 보며 주변의 훈련병들이 힐끔거렸다. 경멸과 원망의 눈초리였다. 101번. 동작 봐라. 장난하나. 천명주가 마덕팔의 배를 군화발로 툭 쳤다. 내가 깔보고 무시했던 그 병사들이 매일같이 이 진흙탕에서 구르며 흘린 땀이다. 내가 따뜻한 관사에서 기름진 고기를 씹을 때 이 아이들은 흙먼지를 씹었다. 그 맛이 어떤가? 달콤한가? 우액. 마덕팔은 헛구역질을 했다. 입안으로 짠 흙물이 들어왔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뒤덮었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아직 멀었다. 너는 머리로만 반성하고 있어. 몸이 기억할 때까지, 뼛속까지 군인 냄새가 벨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천명주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전체 기상. 선착순 한 바퀴. 꼴찌는 오리걸음이다. 실시. 마덕팔은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천명주의 서늘한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훈련 3일차. 화생방 훈련장. 군대 훈련에 꽂히자 지옥이라 불리는 가스실 앞.
마덕팔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장교 임관 시절에도 요령껏 핑계를 대고 빠졌던 화생방 훈련이었다. 그런데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야 한다니. 101번 입장. 천명주는 방독면도 쓰지 않은 채 가스실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지휘관이라는 이유로 열외하지 않았다. 사령관님, 저는 고혈압이 있어서. 들어가. 단호했다. 조교들이 마덕팔을 떠밀었다. 쾅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혔다. 매캐한 시에스탄 가스가 하얀 연기처럼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훈련병들이 콜록거리며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정화통 분리. 군가 시작. 공명은 전후. 조교의 지시에 훈련병들이 방독면 정화통을 돌려 뺐다. 마덕팔은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조교가 강제로 정화통을 낚아챘다. 훅. 숨을 들이켜는 순간 불에 달군 쇠꼬챙이가 목구멍을 쑤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끄악. 마덕팔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눈, 코, 입, 피부의 모든 구멍에서 체액이 쏟아져 나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 대신 쇳소리만 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살려. 줘. 그가 잡은 것은 자신의 아들뻘인 20살 훈련병의 다리였다. 그 훈련병 역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마덕팔이 괴로워하자 떨리는 손으로 마덕팔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아저씨,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마덕팔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개돼지라 부르며 무시했던 이름도 모르는 이 어린 병사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자신이 대대장일 때 부하들이 힘들다고 호소하면 정신력이 썩었다며 모욕을 주지 않았던가. 가스실 문이 열리고 훈련병들이 뛰쳐나갔다. 마덕팔은 네 발로 기어나와 땅바닥에 얼굴을 파묻었다. 맑은 공기가 폐부로 들어오자 그제야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점심시간. 식당이 아닌 연병장 구석 흙바닥. 천명주는 훈련병들과 똑같이 바닥에 앉아 비닐봉지에 담긴 주먹밥을 먹고 있었다. 마덕팔 앞에도 주먹밥 2덩이와 건빵 1봉지가 놓여 있었다. 손은 흙투성이고 온몸에서는 땀 냄새가 진동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음식이었다. 하지만 마덕팔은 허겁지겁 주먹밥을 입에 쑤셔 넣었다. 배가 고팠다. 너무나 배가 고팠다. 맛있나? 천명주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그게 병사들이 훈련 때 먹는 밥이다. 내가 횡령한 예산으로 사우나에서 삶은 달걀 까먹을 때 내 부하들은 이 차가운 주먹밥을 먹으며 나라를 지켰어. 이제야 그 맛을 알겠나? 마덕팔은 씹고 있던 밥알을 삼키지 못했다. 목이 메어왔다. 천명주는 자신의 건빵 봉지를 뜯어 반을 쪼개 마덕팔에게 건넸다. 먹어둬라. 오후에는 각계 전투다. 쓰러지면 내가 업고서라도 완주시킬 테니 각오해.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훈련 중에 낀 때가 그대로 있었다. 삼성 장군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 손. 마덕팔은 건빵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 한 방울이 흙투성이 주먹밥 위로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비굴한 사과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느낀 인간으로서의 수치심과 뒤늦은 후회였다. 한편 마덕팔이 신병교육대에서 지옥을 맛보는 사이 독수리 대대에서는 오달수 주임원사가 천명주 군단장의 특명을 받고 대대적인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었다. 김 행정관, 이거 숫자가 안 맞잖아. 유류고에 경유가 2000리터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00리터도 안 돼. 나머지 다 어디 갔어? 오원사가 서류철을 책상에 던지며 소리쳤다. 행정관이 덜덜 떨며 대답했다. 그게
대대장님이, 아니 마덕팔 씨가 인근 농가 비닐하우스 난방용으로 팔아넘기라고 시켰습니다. 현금은 본인이 챙기셨고요. 이런 미친 작자를 봤나. 군용 기름을 팔아먹어? 오원사는 이를 갈았다.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비리가 쏟아져 나왔다. 식자재 횡령은 애교 수준이었다. 부대시설 보수비 횡령, 장병 위문금 착복, 심지어는 지역 건설업체와 결탁해 군사보호구역 내 불법 건축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은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오원사는 대대장실 금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이중 장부를 펼쳤다. 거기에는 유령소대라는 기이한 항목이 있었다. 유령소대? 이게 뭐야? 서류를 검토하던 오원사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병사 20명을 부대 편성표에 올려놓고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피복비, 급식비, 생명수당을 매달 마덕팔이 가로채 온 것이었다. 심지어 전역한 병사들을 전산상으로 전역 처리하지 않고 계속 복무 중인 것처럼 꾸며 월급을 착복한 기록도 있었다. 이건 횡령이 아니라 사기야. 국고를 털어먹은 도둑놈이라고. 오원사는 즉시 천명주 군단장에게 한라인으로 보고했다. 군단장님 심각합니다. 마덕팔 이놈은 단순한 갑질 지휘관이 아닙니다. 부대를 거대한 범죄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신병교육대 교관실에 있던 천명주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창밖 연병장에서 오리걸음으로 벌을 받고 있는 마덕팔을 내려다보았다. 알았다. 증거 자료 싹 다 챙겨서 내일 아침까지 신교대로 와. 이제 교육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신병교육대 면회실. 마덕팔은 퉁퉁 부은 얼굴로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일주일간의 훈련으로 살이 5kg은 빠져 있었고 눈빛은 퀭했다. 그는 천명주가 부른다는 말에 혹시 훈련이 끝나고 복직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면회실 문을 여는 순간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탁자 위에는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이중 장부와 통장 사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달수 원사가 싸늘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오원사? 자네가 왜 여기에? 마덕팔 훈련병. 아니, 마덕팔 씨. 천명주가 의자에 앉은 채로 말했다. 그녀의 옆에는 군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내가 자네를 이곳에 보낸 건 군인으로서의 기본을 다시 배우라는 마지막 배려였다. 사람이 되어서 죗값을 치르길 바랐지. 그런데 자네가 저지른 짓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군. 천명주가 장부를 마덕팔의 면전에 던졌다. 유령병사? 기름절도? 자네가 그러고도 대한민국 장교인가? 내복이 없어서 떠는 병사들 등쳐먹은 돈으로 배를 불리니 행복하던가. 마덕팔은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보며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사령관님. 저는 변명하지 마. 역겨우니까. 천명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는 오늘부로 훈련병 신분도 박탈이다. 군 교도소로 이송될 것이다. 거기서 평생 콩밥 먹으며 자네가 훔친 세금을 몸으로 갚아. 그리고 자네가 괴롭힌 병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참회해. 수사관들이 마덕팔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다. 마덕팔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오원사님. 끌려나가던 마덕팔이 멈춰서서 오원사를 바라보았다. 병사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정말 미안했다고. 그것은 진심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지난 일주일간 진흙탕을 구르며 느꼈던 고통이 그에게 아주 작은 양심의 조각을 찾아준 것이었다.
천명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사과는 병사들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에게 하게나. 물론 용서받기는 힘들겠지만 마덕팔이 사라지고 천명주는 오원사에게 물었다. 부대는 어떤가? 군단장님 덕분에 활기가 넘칩니다. 창고도 꽉 찼고 무엇보다 병사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군단장님이 최고다라며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다행이군.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독수리 대대를 다시 재건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오원사, 자네가 고생 좀 해줘야겠어. 명심하겠습니다. 제 뼈를 갈아서라도 부대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오원사의 우렁찬 대답에 천명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저 멀리 북쪽 하늘을 향해 있었다. 마덕팔은 꼬리일 뿐이다. 그가 이렇게 대담하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건 그를 봐주던 더 큰 배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해볼까? 천명주가 모자를 고쳐 썼다. 임진강의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군 교도소 독방. 창문 하나 없는 1.5평의 좁은 방. 마덕팔은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중령 계급장은 떼어지고 가슴에는 미결수 3800이라는 번호표가 붙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신병교육대 흙바닥에서 구를 때보다 지금의 고요함이 그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는 억울했다. 군납비리? 이중장부? 그거 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파주 일대 개발권을 노리는 건설업체 독수리 건설의 최만석 대표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고대수 의원. 그들이 시키는 대로 자금을 만들어서 상납했을 뿐이었다. 자신은 그저 떡고물이나 조금 주워 먹었을 뿐인데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생겼다. 그때 철문이 덜컹거리며 열렸다. 교도관이 들어와 말했다. 3802번 변호사 접견이다. 마덕팔의 눈이 번쩍 뜨였다. 드디어 고대수 의원이 손을 쓴 모양이다. 그는 희망을 품고 접견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가 기대했던 거물급 변호사가 아니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눈매가 뱀처럼 차가운 젊은 남자였다. 누구십니까? 고 의원님이 보내셨습니까? 남자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고대수 의원님 보좌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마 중령님이 이번 일로 심려가 크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안이라니요? 저를 꺼내주시는 겁니까? 꺼내드리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마 중령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하십시오. 건설사와의 커넥션 윗선으로의 상납. 그런 건 없었다고 진술하세요. 그냥 마 중령님 개인의 도박 빚 때문에 횡령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마덕팔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요? 나보고 혼자 다 죽으라고. 내가 그 돈 만들어서 의원님 선거 자금으로 갖다 바친 게 얼만데. 쉿. 목소리 낮추시죠. 여기 녹음됩니다. 보좌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마덕팔의 아내와 딸이 학교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가족들은 지키셔야죠. 혼자 총대 메고 5년만 살다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실 때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가족들 생활비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입을 잘못 놀려서 의원님 이름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따님 유학길이 막히는 건 물론이고 사모님 가게 세무조사도 들어갈 겁니다. 협박이었다. 그것도 가장 비열한 방식의 가족 인질극. 마덕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동안 자신이 형님이라 부르며 충성했던 그들이 필요가 없어지자마자 자신을 사냥개 취급하며 토사구팽하려는 것이다. 당신들, 진짜 악마 새끼들이구나. 선택하십시오.
영웅이 되어 가족을 지킬지 아니면 배신자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을지. 보좌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텅 빈 접견실에 홀로 남은 마덕팔은 책상을 내려치며 오열했다. 자신이 충성했던 대상은 국가도 아니었고 의리 있는 형님들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이용해 먹으려는 괴물들이었다. 그날 저녁, 마덕팔은 밥을 넘기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때 다시 철문이 열렸다. 3802번 특별면회다. 아, 안 해. 다 꺼지라고 해. 마덕팔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보좌관이 아니었다. 낡은 야전 상의에 빨간 모자를 쓴 여인. 천명주 군단장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온병과 라겔락통이 들려 있었다. 사령관님? 천명주는 말없이 바닥에 앉아 보온병을 열었다. 구수한 냄새가 좁은 독방을 채웠다. 사골 국물이었다. 밥은 먹고 싸워야지. 굶으면 억울한 소리도 못해. 천명주가 국물을 뚜껑에 따라 마덕팔에게 내밀었다. 마덕팔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감옥에 쳐넣은 장본인이 왜 사골 국물을 들고 찾아왔단 말인가? 왜 이러십니까? 저 비웃으러 오셨습니까? 비웃을 시간 없어. 나는 내 부하가 밖에서 깡패들한테 두들겨 맞고 다니는 꼴을 못 보는 성격이라서 왔다. 부하라니요? 저는 이제 죄인입니다. 죄인이지. 하지만 아직 군복 벗으라는 명령서 안 나왔어. 옷 벗기 전까진 내 부하다. 내 부하를 괴롭힐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밖에서 굴러먹던 정치 건달들이 내 새끼를 협박하는 건 못 참지. 천명주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보좌관이 다녀간 것도, 마덕팔이 꼬리 자르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마덕팔, 억울하지 않나? 자네가 만든 그 돈 다 어디로 갔어? 자네는 콩밥 먹는데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놈들은 골프 치러 다닌다더군. 자네 딸 등록금 협박이나 하면서 말이야. 마덕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골 국물의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사령관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놈입니다. 그래, 쓰레기 맞아. 그러니 재활용이라도 해야지. 나랑 거래 하나 하지. 자네가 알고 있는 모든 장부, 그 돈의 종착역. 나한테 불어. 그러면 내가 자네 가족은 내 명예를 걸고 지켜주마. 그 어떤 정치인도 자네 가족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내가 막아주마. 마덕팔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받아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터져나왔다. 독수리 건설. 최만석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고대수 의원이 있습니다. 임진강변. 평화시티 개발 사업. 거기가 핵심입니다. 마덕팔의 입이 열렸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마덕팔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고대수 의원과 독수리 건설은 파주 임진강변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평화시티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리고 그 개발 예정지 땅속에는 지난 수년간 독수리 건설이 불법으로 매립한 산업 폐기물 수천 톤이 묻혀 있었다. 군사보호구역이라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마덕팔을 매수하여 밤마다 폐기물 트럭을 들여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고 아파트를 지으려 했다. 만약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입주민들은 평생 독성 물질 위에서 살아야 하고 침출수가 임진강으로 흘러들어가 서울 시민의 식수원까지 오염될 판이었다. 미친놈들. 돈에 눈이 멀어서 나라 땅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천명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당장 병력 출동시켜. 그 땅 다 파헤쳐서 증거 확보한다. 군단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참모장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고대수 의원 측에서 눈치를 챘습니다. 오늘 밤 독수리 건설 용역들을 동원해서 매립지를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어버리겠답니다. 군사시설 보수공사라는 명목으로 서류까지 꾸며놨습니다. 국방부에서도 허가가 떨어졌답니다. 고대수 의원의 힘은 막강했다. 국방부 내의 인맥을 동원해 증거인멸을 합법적인 공사로 위장한 것이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 땅은 영원히 콘크리트 아래 묻히게 된다. 합법? 웃기지 말라고 해. 내 구역에서 내 허락 없이 콘크리트 한 삽이라도 뜨면 그게 불법이야. 천명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병력 비상 소집해. 공병대대 굴착기 다 끌고 와. 그리고 마덕팔 데려와. 그놈이 폐기물 묻은 정확한 위치를 알아. 그날 밤 11시. 임진강변 갈대밭.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십 대의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이 라이트를 켠 채 강변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독수리 건설 최만석 대표가 고용한 용역 깡패 100여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빨리빨리 부어. 오늘 밤 안으로 다 덮어버려야 해. 최만석 대표가 우비를 입고 소리쳤다. 레미콘 차량이 믹서를 돌리며 시멘트를 쏟아부으려는 찰나였다. 번쩍 하늘에서 조명탄이 터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뭐야? 용역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갈대밭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탱크였다. K2 흑표 전차 5대가 육중한 굉음을 내며 레미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그 뒤로 완전 무장한 1군단 병력 500명이 진을 치고 나타났다. 동작 그만. 전원 손머리 위로. 확성기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지프차 위에서 천명주가 내려왔다. 그녀의 옆에는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마덕팔이 서 있었다. 최만석 대표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다가왔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는 국방부 허가받고 공사하는 겁니다. 군대가 민간 공사를 방해해도 됩니까? 고소할 거야. 천명주는 최만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덕팔을 보았다. 마덕팔. 위치가 어디야? 마덕팔은 떨리는 손으로 최만석의 발밑을 가리켰다. 저기입니다. 최 대표가 서 있는 저 땅 아래에 폐기물 드럼통 500개가 묻혀 있습니다. 최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 배신자 새끼가. 내가 감히. 최만석이 마덕팔에게 달려들려 하자 천명주가 최만석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최만석이 진흙탕에 뒹굴었다. 내 증인에게 손대지 마라. 공병대장. 파내. 실시. 공병대 굴착기들이 굉음을 내며 땅을 파기 시작했다.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저항하려 했지만 병사들이 차검한 총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오자 모두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다. 30분 뒤. 굴착기 삼날에 무언가 걸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흙을 걷어내자 녹슬고 찌그러진 노란색 드럼통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드럼통 틈새로 시커먼 폐유가 흘러나와 빗물과 섞여 임진강으로 흐르고 있었다. 세상에. 지켜보던 병사들도 용역들도 경악했다. 천명주는 그 참담한 광경을 보며 치를 떨었다. 이게 너희가 말한 평화시티냐? 죽음의 도시지. 천명주는 핸드폰을 꺼냈다. 고대수 의원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잠옷바람에 고 의원이 화면에 나타났다. 뭐야? 이 밤중에. 천명주는 카메라를 돌려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는 현장을 비췄다. 의원님, 잘 보이십니까? 의원님이 묻으려 했던 대한민국의 양심입니다. 지금 냄새가 아주 고약하군요. 에이, 이 미친 여자가 당장 거기서 안 나와? 준비하십시오.
이 쓰레기들 전부 의원님 댁 앞으로 배달해 드릴 테니까. 천명주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임진강 폐기물 매립 사건이 뉴스에 대서특필되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고대수 의원은 노련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책임을 최만석 대표와 마덕팔에게 떠넘겼다. 저는 건설사가 그런 짓을 한 줄 몰랐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관이었던 마덕팔 중령이 건설사와 짜고 벌인 단독 범행입니다. 천명주 군단장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였다. 여론은 반반으로 갈렸다. 고 의원의 지지자들은 천명주가 군대를 동원해 민간 기업을 탄압했다고 공격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천명주가 증인석에 앉았다. 고대수 의원은 청문회 위원장석에 앉아 천명주를 내려다보며 으름장을 놓았다. 천명주 증인. 증거 있습니까? 제가 지시했다는 증거 있냐고요. 마덕팔 그 범죄자 놈의 말만 믿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증거는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참. 소설 쓰십니까? 감성팔이 하지 마시고 팩트를 가져오세요. 팩트를. 천명주는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다. 청문회장 문이 열리고 푸른색 수의를 입은 마덕팔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녹음기와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고대수 의원의 눈이 흔들렸다. 마덕팔은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죄인입니다.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고 부하들의 고혈을 짠 쓰레기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대수 의원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저 혼자 먹은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수첩에 지난 5년간 고대수 의원에게 전달된 뇌물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고 의원이 직접 서명한 영수증까지 다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놈 미쳤어. 저거 다 조작이야. 고대수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리고 여기 녹음기가 있습니다. 최만석 대표와 고 의원이 통화한 내용입니다. 폐기물 묻고 그 위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수천억 남는다. 개돼지들은 집만 주면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덕팔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청문회장에 고대수 의원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야, 최 대표. 흙 덮어. 냄새 안 나게 잘 덮으라고. 그깟 환경 오염? 누가 알아? 돈이 최고지. 크크크.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속보를 타전하느라 바빴다. 고대수 의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마덕팔은 울면서 천명주를 바라보았다. 사령관님, 약속 지켰습니다. 제 가족, 부탁드립니다. 천명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덕팔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죄수복을 입은 마덕팔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고생했다. 자네가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용기가 대한민국을 구했다. 마덕팔은 오열했다. 평생 돈과 권력만 쫓아다녔던 그였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순간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참된 지휘관을 만난 것이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며 비틀거리는 몸으로 답례를 했다. 충성.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명예로운 경례였다. 청문회가 끝나고 고대수 의원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독수리 건설은 공중분해되었고 임진강변의 땅은 정화 작업에 들어갔다. 며칠 후 1군단 사령부
천명주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임진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철책선 너머 북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군단장님 마덕팔 씨가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형량은 7년이 예상됩니다. 참모장의 보고에 천명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면회 한번 가야겠군. 사골 국물 좀 더 끓이라고 해. 그리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일로 군단장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답니다. 청와대에서 차기 육군 참모총장으로 군단장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참모총장? 귀찮게 됐군. 나는 그저 내 병사들이랑 여기서 흙먼지 마시며 사는 게 좋은데 말이야. 천명주는 씩 웃으며 모자를 눌렀었다. 가자. 오늘 GOP 초소 애들 야식으로 치킨 500마리 튀겨서 간다. 내 새끼들 배고프겠다.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전장의 먼지와 함께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파주 임진강변에 봄이 무르익었다. 지난 겨울 비리로 얼룩졌던 땅에도 연분홍 철쭉과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천명주 군단장의 개혁 덕분에 제1보병사단은 활기를 되찾았다. 병사들의 식판에는 고기가 가득했고 보급 창고에는 새 전투화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천명주는 웃지 않았다.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군단장님, 최근 북측 지피 최전방 감시 초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평소와 달리 교신량이 급증했고 야간에 트럭이 이동하는 불빛이 자주 관측됩니다. 정보참모의 보고에 천명주는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들이 주목하는 곳은 다름 아닌 독수리 대대가 지키고 있는 임진강 갈대밭 구역이었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어. 지난번 우리가 폐기물 파낸다고 땅을 뒤집어 놓은 곳, 거기가 지금 방어선이 약해져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날 밤, 천명주는 관사가 아닌 전투복 차림으로 벙커 상황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키던 순간이었다. 쿠우무, 쾅. 대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상황실의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으로 전멸했다. 적 포격, 적 포격. 독수리 대대 3중대 구역의 박격포탄 낙하. 현재 다수의 사상자 발생.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비명과 포격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여기는 독수리 하나. 적 특수부대로 추정되는 병력이 갈대밭을 통해 침투 중. 방어선이 뚫렸다. 지원 바란다. 으악. 천명주는 벌떡 일어났다.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북한군이 남한의 어수선한 틈을 타 가장 취약한 고리를 끊고 국지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진돗개 발령, 전 군단 비상 소집, 포병대대 대응 사격 준비해. 나는 현장으로 간다. 군단장님, 위험합니다. 벙커에서 지휘하셔야 합니다. 참모들이 말렸지만 천명주는 이미 방탄 헬멧을 쓰고 있었다. 내 새끼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 어미가 안방에 앉아 있을 수 있나? 헬기 띄워.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북한군의 기습 포격으로 독수리 대대 최전방 소초 GOP의 통신탑이 무너졌고 참호는 불길에 휩싸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갈대밭을 기어 올라오며 총탄을 퍼붓고 있었다. 사격, 사격해. 뚫리면 다 죽는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하필이면 적들이 침투한 루트는 과거 마덕팔이 폐기물을 묻기 위해 철책을 헐겁게 만들어 놓았던 바로 그 개구멍이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냈지만 아직 3살이 돋지 않은 틈을 적이 파고든 것이다. 천명주가 도착한 곳은 대대 지휘소였다. 부상병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실려오고 있었다. 군단장님, 3소대가 고립됐습니다. 적들이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3소대.
갓 입대한 이등병들이 가장 많은 소대였다. 그들이 지금 불바다 속에 갇혀 있었다. 구조대를 보내려 해도 지뢰밭과 늪지대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했다. 유일한 진입로는 적들이 점거하고 있었다. 다른 길은 없나? 늪지대를 우회해서 들어갈 샛길이라도. 없습니다. 지도가 없습니다. 저 지역은 과거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상세 지형도가. 천명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때 헌병대장이 무전기를 들고 뛰어왔다. 군단장님, 인근 군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마덕팔 죄수가 군단장님과 통화를 원합니다. 자기가 삼소대를 구할 방법을 안답니다. 받고. 천명주가 무전기를 낚아챘다. 잡음 섞인 소리 너머로 마덕팔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령관님, 저 좀 꺼내주십시오. 제가 길을 압니다. 무슨 소리야? 길이라니. 제가 그 쓰레기 묻으러 다닐 때 트럭 몰고 다니던 비밀 샛길이 있습니다. 늪지대를 피해 갈대밭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 저만 압니다. 천명주는 잠시 침묵했다. 죄수 마덕팔. 그가 만든 불법 통로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다. 마덕팔. 만약 허튼 수작 부리는 거면 내 손으로 널 즉결 처분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제발 가게만 해주십시오. 그 삼소대 애들. 제가 훈련소에서 같이 굴렀던 동기들입니다. 그 어린 놈들 죽게 놔둘 순 없습니다. 마덕팔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였다. 헌병대, 마덕팔 데려와. 당장. 30분 후. 죄수복 위에 방탄조끼만 걸친 마덕팔이 현장에 도착했다.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천명주는 그에게 K의 소총 한 자루를 던져주었다. 총알은 없다. 길 안내만 해. 내가 앞장서라. 알겠습니다. 천명주는 특공 연대 최정예 요원 10명을 선발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들을 이끌겠다고 나섰다. 군단장님, 절대 안 됩니다. 비켜. 마덕팔이 딴 마음 먹으면 쏠 사람이 필요해. 천명주, 마덕팔 그리고 10명의 특공대원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포탄이 머리 위로 슝슝 날아다니고 사방에서 화염이 치솟았다. 마덕팔은 갈대밭 사이 겉보기엔 늪지처럼 보이지만 바닥이 단단한 좁은 길을 찾아냈다. 이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낮게 기어가야 합니다. 북한군 기관총 사거리입니다. 마덕팔은 진흙탕을 뱀처럼 기어갔다. 차가운 진흙이 수의 속으로 들어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과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녔던 이 더러운 길이 이제는 전우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고 있었다. 헉, 헉. 마덕팔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40대 중반의 몸으로 특공대 속도를 맞추기는 무리였다. 하지만 그는 이 악물고 기었다. 눈앞에 고립된 삼소대 진지가 보였다. 소대원들은 탄약이 떨어져 대검을 꽂고 마지막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다. 북한군 수십 명이 참호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려 하고 있었다. 안 돼. 마덕팔이 벌떡 일어났다. 사령관님, 저기입니다. 쏴주십시오. 마덕팔의 고함에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다. 타탕, 타타타탕. 기습을 당한 북한군들이 쓰러졌다. 천명주는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삼소대, 고개 숙여. 지원군 왔다. 소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숨어있던 북한군 저격수가 마덕팔을 노렸다. 타앙으. 크억. 마덕팔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마덕팔. 천명주가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붉은 피가 죄수복을 적시고 있었다. 정신 차려. 죽지 마.
명령이다. 마덕팔은 피를 토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사령관님, 이제 빚 좀 갚았습니까? 이 바보 같은 놈. 빚은 살아서 갚아야지 누가 목숨으로 갚으래. 천명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마덕팔의 얼굴을 적셨다. 소대원들, 살았습니까? 살았다. 내가 살렸다. 내가 영웅이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마덕팔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의무병 어딨어? 헬기 불러. 빨리. 천명주의 처절한 외침이 임진강변을 울렸다. 치열했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북한군은 1군단의 강력한 반격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 독수리 대대는 지켜졌고 고립되었던 삼소대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다. 임진강변에는 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화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젖은 흙 냄새가 뒤섞인 전장의 아침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각종 링거와 호흡기를 단 마덕팔이 누워 있었다. 총탄이 폐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천만다행으로 심장은 비켜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아직 의식이 없었다. 유리창 밖에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천명주 군단장, 오달수 원사, 그리고 삼소대원들이었다. 저 아저씨, 훈련소에서 우리랑 같이 구르던 그 101번 아저씨 맞죠? 한 병사가 울먹이며 물었다. 맞다. 너희를 살리려고 맨몸으로 총알을 막아낸 바보 같은 아저씨다. 천명주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일주일 후 마덕팔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병실 안은 꽃다발과 편지로 가득 차 있었다. 독수리 대대 병사들이 보낸 감사의 편지들이었다. 정신이 드나? 천명주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사령관님, 누워있어. 움직이지 마. 천명주는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마덕팔의 손에 쥐어주었다. 대통령 특별 사면장이다. 마덕팔의 눈이 커졌다. 이번 작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은 형기는 면제다. 그리고 이건 내 선물이다. 천명주가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명예대대장 배지가 들어있었다. 정식 계급장은 아니었지만 독수리 모양이 새겨진 금빛 배지였다. 너는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영원한 독수리 대대의 전우다. 퇴원하면 부대로 와라. 취사장의 자리가 하나 비었더군. 밥 짓는 솜씨 좀 보지. 마덕팔은 사면장과 배지를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 눈물은 지난날의 탐욕을 씻어내는 참회의 눈물이자 다시 태어난 기쁨의 눈물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여름이 왔다. 제1군단 연병장. 전역 및 이임식이 열리고 있었다. 천명주 대장은 육군 참모총장 제1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전역을 선택했다. 나는 별을 다는 것보다 별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너희 한 명 한 명이 나에게는 장군보다 더 빛나는 별이었다. 천명주의 전역 사퇴 임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수천 명의 장병이 숨죽여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의 무게가 아니다. 책임의 무게다. 나는 이제 군복을 벗지만 내 마음속에는 영원히 너희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다치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명령이다. 충성.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파주 하늘을 뒤덮었다. 단상 아래 민간인 복장을 한 마덕팔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독수리 대대복지 회관의 관리인으로 일하며 병사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는 마 아저씨로 불리고 있었다. 그는 천명주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누구보다 각이 잡힌 완벽한 경례였다.
천명주는 그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마주 경례를 했다. 식이 끝나고 천명주는 관용차 대신 자신의 낡은 소형차에 올랐다. 트렁크에는 등산용 패딩 점퍼와 흙 묻은 등산화가 실려 있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배웅 나온 오달수 원사가 물었다. 글쎄, 전국에 있는 군부대 근처 맛집이나 찾아다녀 볼까 한다. 떡볶이 맛있는 집 있으면 추천해주게. 천명주는 호탕하게 웃으며 시동을 걸었다.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임진강변을 따라 달리는 그녀의 차창 밖으로 철책선 너머 평화로운 들녘이 펼쳐져 있었다. 그 땅은 이제 썩은 냄새가 아닌 향긋한 풀 냄새와 사람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별은 졌지만 그 자리에는 더 따뜻하고 강렬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했던 군인 천명주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